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은 시간이 8일입니다. 8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구성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토리지 풀과 볼륨 그리고 레이드에 대한 공부를 해봤죠. 오늘은 실제로 스토리지 풀과 볼륨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보기 힘든 실험들을 제가 대신해서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볼륨을 만들고 지우고 또 합치기도 하고, 스토리지 풀도 만들고 지우고 합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지금 하드의 상황은 8테라짜리 두 개를 동시에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 레이드 유형을 묻죠. 저는 일단 묶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드를 묶지 않는다는 건 스토리지 풀이 따로따로 구성된다는 거거든요. 왜? 하드가 두 개니까. 그래서 베이직으로 할 겁니다. 하드를 골라라.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라이브 검사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파티션과 똑같다 그랬죠, 볼륨은. 그래서 단일 파티션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단일 파티션이 되겠죠. 대충 요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적용을 누르시기 전에 여기 파일 시스템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ext4, extension 4라는 파일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모델이 약간 상위권 모델이라면 요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BTRFS라고 있어요. 무조건 그걸로 하십시오. 그걸 해야 스냅샷이라는 아주 강력한 백업 툴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파일 시스템 최적화라고 나오죠? 제가 잡아놓은 4테라만큼의 영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드 디스크를 두 개를 꽂았지만 스토리지 풀을 만든 건 하드 하나고, 얘는 아직 스토리지 풀이 없는 상태. 8테라짜리지만 실제는 뭐 7.3테라 되는 건 아실 거고, 7.3테라의 스토리지 풀 1 위에 볼륨 1을 4테라짜리로 잡은 거죠. 이 스토리지 풀에 대해서 3.3테라 정도의 공간이 남았을 거고요. 그럼 이 친구를 볼륨 2로 잡든지 아니면 더 쪼개서 볼륨 2, 볼륨 3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통으로 남은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 하드의 남은 3테라에 대해서 볼륨을 만들 거예요. 생성, 볼륨 생성. 자, 그러면 여기 스토리지 풀에 아까 제가 4테라 썼고 요만큼이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1000 이렇게 해서 또 쪼가리로 만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스토리지 풀 하나는 볼륨 하나로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8테라짜리 하드 하나를 4테라, 3테라 이렇게 쓰겠다. 자, 이 상태에서 볼륨을 한번 눌러볼까요?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지 풀이 없다, 그렇게 나오죠? 왜? 여기서 다 썼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 남은 하드 하나를 쓰겠다. 그러면 그 하드는 어떻게 해야 돼? 스토리지 풀 생성으로 가야 돼. 자, 걔도 베이직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하드죠? 드라이브 2. 자, 얘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풀 2까지 만들었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볼륨을 설정을 해야죠. 얘를 누르고 볼륨을 또 만들겠습니다. 볼륨 생성. 스토리지 풀 2에 관한 볼륨만 만들 수 있죠. 스토리지 풀 1은 이미 다 쓴 거예요. 파티션을 다 나눈 거고요. 볼륨 생성. 자, 이번에는 그냥 8테라짜리를 하나를 통으로 파티션을 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쓰지 않는 구성으로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지 풀 위에 실제 사용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제어판, 공유 폴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올리려면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생성 누르시고, 이름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는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다가 이 폴더를 만들 거냐. 자, 그런데 제가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볼륨 1에다가 이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최대 사이즈는 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륨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일 볼륨으로 쓰는 게 좋다. 뭐 그런 뜻이고, 볼륨 1로 선택을 하고, 뭐 요런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암호화입니다. 요거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단 관리자니까 읽고 쓰기. 요런 폴더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요쯤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폴더들이 만들어졌고요. 저장소 관리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할 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볼륨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합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데이터는 무조건 날아갑니다. 한번 구성을 하고 데이터를 올리기 시작하면 볼륨들을 조정하거나 스토리지 풀들을 조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볼륨 1과 볼륨 2가 있는데 베테우스라는 공유 폴더를 볼륨 1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날아간다. 그죠? 날립시다. 볼륨이 없어진다. 볼륨을 제거했답니다. 없어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토리지 풀 1에 볼륨을 만들 수 있겠죠. 왜? 4테라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미 없는 작업이고, 여기서 설정.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볼륨 2의 사이즈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왜? 조금 전에 4테라를 날렸으니까. 아시겠죠? 최대. 자, 여기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3.3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7.3테라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 스토리지 풀 1은 단일 볼륨으로 변한 겁니다. 스토리지 풀 2하고 똑같아진 거죠. 자, 이렇게 볼륨을 없애고 합치고, 합친다기보다는 하나를 지우고 나머지 하나를 확장하는 그런 걸 해봤고요. 볼륨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풀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하드디스크 2개를 따로따로 잡아놨어요. 레이드를 구성을 안 했죠. 그런데 안정성을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2장을 레이드 1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레이드 1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지 풀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제거된답니다. 제거해. 자, 이제 스토리지 풀2가 날아갔고요. 다시 말해 8테라짜리 하드가 하나 남았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걔를 이 스토리지 풀 1으로 끼워 넣는 건데, 여기서 생성, 스토리지 풀 생성을 누르시면 또 스토리지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집니다. 이 스토리지 풀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형 변경으로 가셔서, 지금 현재는 베이직으로 해놨잖아요. 얘를 레이드 1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스토리지 풀 2로 할당한 그 친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걔를 선택을 하시고 적용. 레이드 유형 변경 중으로 나오죠. 기다리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8일입니다. 8일. 중간에 바꾸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지금까지 약간 실험실적인 환경이었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최초 나스를 세팅할 때 하드디스크를 2장 이상으로 쓰신다면 결국 레이드를 구성을 하실 겁니다.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중복되는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은 8테라 2장을 꽂아 놓은 상태예요. 레이드 유형을 눌러보시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이미 드렸었고요. 지금 저는 2베이 모델이라 SHR과 레이드 1이 같습니다. 의미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SHR로 결정을 하시면 쭉 SHR로 가는 겁니다. 저는 레이드 1으로 갈 거고 레이드 1은 두 개의 똑같은 카피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레이드 1이니까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안 됩니다. 레이드 1이니까 두 개 이상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볼륨은 최대로 하는 게 편하다는 걸 느끼셨겠죠? 자, 중간 과정 다 건너뛰었고요. 자, 이렇게 레이드 1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제가 사용할 구성이기도 한데 하드디스크 한 장으로 스토리지 볼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3테라짜리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동일한 화면이고요. 지금 하드가 하나라고 그랬죠? 클릭해보면 아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하드가 여러 개니까 레이드 0, 레이드 1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하드가 하나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베이직으로 한 장밖에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아까는 디스크 검사를 안 했죠? 그때는 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완료되는데 3테라짜리 하드거든요. 대략 한 6시간, 7시간 걸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테라다 곱하기 3이겠죠? 근데 드라이브가 2배야. 그럼 시간이 2배로 걸리는 겁니다. 물론 이 검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유 폴더를 만든다든지 패키지를 깐다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다 될 때까지는 조금 느립니다. 왜냐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를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시nology DAS의 내외부 접속 그리고 DDNS 설정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 베테우스@gmail.com으로 메일 주셔도 괜찮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